네, 이제 버블로 웹 서비스를 구현해보는 과정을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요. 오늘은 이제 되게 간단한 그 플로우를 알려드릴 테니까 사실 더 자세한 그 튜토리얼은 이 버블 사이트에 가시면 이렇게 잘 따라해 볼 수 있는 좋은 튜토리얼들과 코스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한번 해보시면 어, 꼭 저희 이제 스터디 목적뿐만 아니더라도 어, 이제 원하시는 그 컨셉을, 기획을 구현해 보실 수 있는데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버블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꽤 불편하고 좀 사용성이 떨어지긴 하는데, 장점이라면 이제 해외에서는 굉장히 이 버블 기반으로 구현되어 있는, 어, 이제 구현하는 그 노코드 생태계가 꽤 많이 크게 있어서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뭔가 막히더라도 매뉴얼이나 레퍼런스를 좀 찾기가 쉽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버블 한번 좀 익숙해지시고 나면 사실 또 다른 노코드 툴에 새로 적응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나중에는 본인의 취향껏 그리고 기획하시는 어, 이제 그 컨셉에 맞게 좀 더 적합한 툴을 찾아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구현해 볼 시나리오는 이제 이런 거죠. 아까 이제 설명드렸지만 좌측 이미지 영역을 클릭하면 이미지를 선택하는 UI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컬러 복원 결과가 출력이 되는 이 시나리오를 구현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이 이미지 업로드 기능을 구현해 볼 텐데요. 이 버블에서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좀 자주 쓰이는 이 UI 컴포넌트들이 미리 이렇게 많이 만들어져 있다는 건데요. 디폴트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Install More 뭐 이런 것들을 누르시면 더 다양한 플러그인이나 컴포넌트를 검색하셔서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모든 것들을 다 새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게 장점인데요. 이미지 업로드 기능도 여기 보면 픽처 업로더라는 이 엘리멘트가 있고요.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하셔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추가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점은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면 이렇게 빨간색 테두리가 이렇게 지어지죠. 이제 이게 아까 저희가 그 피그마에서 그룹핑을 되게 공들여서 지정을 했잖아요. 이 그룹이 이제 이 빨간색이 그 그룹 영역을 나타내는 건데요. 저희는 이 업로드하는 영역을 이쪽으로 하고 싶죠.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를 합니다. 이렇게 추가를 하면 이거를 이제 이렇게 위치를 좀 바꾸시고 크기도 이렇게 조절하시고 네. 근데 이렇게 하면 원본 사진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텍스트도 이렇게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스타일에서 리, 리무브 스타일을 하시면 이제 원하는 스타일대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명하게 만들고 싶으니까 컬러 옆에 투명도를 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 픽처 업로더는 이렇게 있지만 투명해서 그냥 눈에 안 보일 뿐이죠. 그리고 여기 보더 스타일, 테두리 선도 이거를 넌으로 바꿔주면 테두리 선도 사라집니다. 자, 그럼 이렇게 깔끔하게 픽처 업로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로 추가가 됐죠. 그러면 이 영역을 누르면 픽처 업로더가 뜰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실제 프로토타입을 한번 보시려면 여기 위에 보면 프리뷰라고 있어요.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지금까지 만든 디자인과 그리고 여기를 클릭하면 짠 이렇게 사진을 업로드 할 수 있는 UI가 구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가를 해보면 이렇게 사진이 추가가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좀 그 다음으로 이제 해야 될 거는 그리고 깜빡할 뻔했군요.
이게 추가를 하실 때 여기 이제 이 픽처 업로더가 저희가 의도한 그룹에 잘 들어가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픽처 업로더가 오리지널 그룹에 잘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이 그룹핑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구현하실 때 데이터가 잘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그룹핑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업로드한 이 사진은 이제 업로드한 사진이 이 오리지널 그룹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 원래 있던 오리지널 사진을 이렇게 딱 사라지게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이게 같은 그룹 안에 두어야 좀 이런 걸 처리하기가 좀 쉬워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업로드 기능을 이제 구현을 했죠, 저희가 방금.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결과 이미지를 표시할 영역을 이제 설정을 할 건데요. 자,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미지 레이어를 제가 하나 추가하는 플로우를 여기 설명을 추가해 놨죠. 그래서 그 이유는 지금 여기 추가되어 있는 이미지는 이제 샘플 이미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업로드한 사진을 넣고 AI가 컬러 복원을 한 사진을 보여줄 이미지 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 틀이 이 이미지 레이어인데요. 이번에는 드래그 앤 드롭이 아니라 이제 이거 선택한 상태에서 그래서 이 영역을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고 그리고 이 크기를 또 맞게 이렇게 해주시면 딱 크기에 맞게 다 들어갔죠. 그리고 이 이미지 레이어는 리절트 그룹 안에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리절트 이미지라고 이름을 붙였고 좀 더 구분이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리절트 샘플이라고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추가되는데요. 여기 리절트 그룹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여기 보면 타입 오브 컨텐츠의 이미지 이렇게 제가 설정을 할 건데요. 이거를 여기 보면 그룹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이 타입 오브 컨텐츠 여기서 이미지를 선택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리절트 그룹 안에는 이미지 데이터가 사용된다 라는 걸 이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리절트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고 이 다이나믹 이미지 여기서 인서트 다이나믹 데이터 이걸 누르신 다음에 페런트 그룹의 이미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희가 나중에 이제 API를 호출을 하면 지난 시간에 API에는 입력, 출력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저희가 입력으로는 이렇게 업로드한 이미지를 입력 데이터로 넣을 거고 그럼 디올리 API가 컬러 복원을 해서 그 결과 출력 이미지를 딱 뱉을 건데 그 결과 이미지가 이 리절트 그룹에 들어가게 할 겁니다. 데이터로. 그러면 이 이미지 레이어는 들어온 데이터를 딱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이 개념이 처음에는 좀 잘 익숙치 않으실 수 있는데요. 그냥 몇 번 비슷한 패턴을 반복하시다 보면 아마 익숙해지실 겁니다. 자, 이렇게 잘 따라오셨으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 틀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실제로 동작하는, 로직을 이제 구현해 볼 거예요. 그래서 버블에서는 이거를 워크플로우라고 부르는데요. 이 워크플로우에 이제 뭔가 하나씩 추가하면서 이제 로직을 구현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 API를 사용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워크플로우 구현하기 전에 이 플러그인 이걸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add plugin을 누르시면 네, 뭔가 이렇게 검색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API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API 커넥터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인스톨 해주시고 던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플러그인에 API 커넥터라는 게 추가되는데요. 여기서 저희는 이걸 통해서 DOLDify API를 여기에 추가해 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add another API 이걸 눌러주시고요. 이름은 DOLDify 이렇게 이름 지어주고 그 다음에 이 밑에 expand 하신 다음에 여기도 DOLDify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런 게 있는 여기 보면 여기도 이름을 적고 여기도 이름을 적는 이유는 뭐냐면 같은 API 서버 주소로 이제 좀 다양한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또 add another call을 누르면 또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오늘은 이제 한 개만 추가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삭제를 하고 expand를 한 다음에 자, 여기 iNige에 들어가셔서 이제 이 API를 누르시고 저희는 이 DOLDify에서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 중에서 이 Process Image Form 이거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차이점은 여기 보시면 Process Image 여기 보면 Result Body에 JSON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거는 Form Data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는 방식, 본문으로 데이터가 들어가는 형식을 말하는 건데요. JSON 형식과 폼 데이터 형식,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가 그 API의 본문 데이터 형식이다 라고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API를 여러 종류를 쓰시다 보면 JSON 형식의 그 API를 또 발견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그때 또 여러분이 어떻게 이 JSON 형식의 API를 다루는지 찾아보시면서 또 여러분의 숙제로 한번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폼 데이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try it out 이걸 누르면 이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죠. 여기서 아까 이거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request URL 이거를 카피하시고 여기에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API 보면 이 포스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API는 메소드라는 게 있는데 REST API 메소드 중에 이 DOLDify는 포스트 메소드를 씁니다. 그래서 포스트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use as 여기 보면 데이터와 액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는 이제 데이터를 뭔가 받아오는 API인 경우에 데이터를 쓰시면 되고요. 저희는 뭔가를 호출을 하셔가지고 이 결과 이미지를 받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액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액션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타입은 이미지죠. 그래서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또 여러분이 다루는 그 API에서 다루는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면 적합한 걸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헤더와 바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아까 JSON과 폼 데이터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폼 데이터를 선택하시고요. 헤더에는 이제 어떻게 넣는지 좀 잘 살펴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컬 여기 보시면 H로 시작하는 부분 이게 헤더거든요. 그래서 헤더에 두 가지가 있는데 헤더에는 accept와 그리고 content type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그래서
먼저 accept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add header에서 첫 번째로 accept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는 이미지 이걸 복사하셔서 또 여기에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 더 있었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컨텐트 타입 이거를 복사하셔서 붙여 넣어 주시고 또 이거를 복사하시고 또 붙여 넣어 주세요. 네, 이렇게. 그리고 이 데이터는 프라이빗은 좀 체크 해제를 해주세요. 여기에 지금 민감한 데이터는 안 들어가서요. 프라이빗으로 해놓으면 이 데이터를 이제 못 읽어서 동작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예를 들면 패스워드 같은 거를 제외하거나 혹은 남이 보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프라이빗은 체크 해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F로 시작되는 게 이게 폼 데이터의 body를 뜻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이미지와 타입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미지를 또 복사하시고 이 body에 add 파라미터를 하신 다음에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골뱅이로 시작되죠. 이거는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안 되고요. 이 골뱅이로 시작되는 게 제가 아까 업로드한 그 파일인데요. 파일 이름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체크 해제해 주시고 send file 이거를 해주시면 업로드라고 바뀌죠. 그래서 업로드를 한 다음에 무조건 처음에는 뭔가 샘플 데이터를 하나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 이미지를 넣어 볼게요. 네, 샘플 이미지가 하나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또 파라미터가 하나 더 있었죠. 두 번째가 이 타입이고 이걸 복사하시고 붙여 넣으시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미지 슬래시 jpeg 이거를 복사하시고 붙여 넣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프라이빗은 체크 해제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것들은 다 필요한 데이터는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좀 여러분이 그 API를 쓰시다 보면 인증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여기 authentication 이 부분에 넣으시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쓰시려는 그 API 문서에 어떤 인증 방법을 쓰는지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매뉴얼에 명시된 인증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이나이즈에서는 현재는 이제 베타 버전이라서 별도의 그 인증 방식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니셜라이즈 콜을 해주시면 여기 뭔가 약간 컬러링이 된 사진 같은 게 보이죠? 이렇게 이미지가 오면 결과가 잘 왔구나 라고 이렇게 이제 잘 왔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플러그인이 API가 잘 연결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워크플로우를 이제 구성을 할 건데요. 네, 여기까지 이 API 추가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컬을 복사해서 붙여넣는 방법도 소개해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여기 컬 텍스트를 그대로 복사하시고 플러그인 추가하실 때 여기 보면 import another call from CURL 컬이라고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고 여기다 붙여 넣으신 다음에 임포트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약간 이렇게 붙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제대로 자동으로 이렇게 다 잘 붙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적절하게 또 다시 바꿔주는 작업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이 API를 연결할 수 있다는 점, 그거를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여러분이 이제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거는 저는 지우고 계속 하겠습니다. 네, 이제 워크플로우를 구현을 할 건데요. 저희가 이제 구현할 기능은 다시 복습하자면 어떤 사진이 업로드된 사진 업로드가 되면 이제 이 디올디파이 API를 호출을 할 거고요. 호출을 하면서 이 업로드된 사진을 입력 데이터로 넣을 거예요. 그러면 디올디파이 API가 이렇게 딱 처리를 해서 컬러링된 사진을 출력 데이터로 보내주겠죠. 그러면 그 데이터를 저희는 아까 리절트 그룹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리절트 그룹과 연결되어 있던 이미지 레이어에 이미지가 딱 표시되겠죠. 자, 이런 흐름을 한번 머릿속에 이 플로우를 한번 이렇게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구상을 하시고 하나씩 한 단계씩 구현하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단계부터 이미지 업로드부터 구현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벤트를 설정할 수 있게 나오는데요. 저희는 그 이미지가 업로드 되었을 때 그 이벤트가 딱 발생을 하면 API를 호출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거는 여기서 엘리먼트에서 on input value is changed, 그러니까 입력 값이 바뀌었을 때 뭔가를 호출하겠다, 이런 이벤트를 이제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요. 자동으로 지금 여기 픽처 업로드가 선택이 되죠. 이 이유는 여기 UI상에 뭔가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는 UI가 픽처 업로드밖에 없어서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input 이런 엘리멘트도 추가를 해놨다면 여기에 엘리멘트상에 픽처 업로드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게 하나 생겼죠. 네. 이렇게 어떤 인풋 값을 받을 것인지 여기서 이렇게 정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픽처 업로더의 밸류가 값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미지가 업로드 됐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는 API를 호출할 건데요. 이제 액션을 이걸 클릭해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플러그인에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방금 연결한 디올디파이 API가 여기 떠 있죠.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그 디폴트 값이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서 저희는 다른 거는 다 그대로 두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거는 샘플 이미지의 주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워주시고 저희는 다이나믹 데이터를 클릭하시고 여기 this picture uploader, 그러니까 사진 업로더에 추가된 이미지를 입력으로 봐야 될 겁니다. this picture uploader의 value, 이렇게 되면 이 픽처 업로드를 통해서 업로드 받은 이미지가 입력 값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해줄 거는 이렇게 이제 출력 값으로 출력 데이터가 날아오겠죠? 이제 컬러링된 이미지가. 근데 그거는 여기 엘리멘트 액션에서 디스플레이 데이터, 네, 이거를 추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이 데이터를 보여줄 건지 이제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리절트 그룹, 아까 그 리절트 그룹의 그 컨텐트 타입으로 저희가 이미지로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이 그룹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어떤 데이터를 보여줄 거냐 클릭을 하시고 여기 보면 리절트 오브 스텝 1, 그러니까 디오디파이의 결과를 보여줄 거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데이터가 이제 아마 보일 겁니다. 한번 잘 됐는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거를 넣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프로그레스가 올라가죠. 아, 이렇게 컬러링된 이미지가 잘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되게 은근히 쉽게 구현되지 않나요?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이게 좀 익숙치 않아가지고 약간 헤매실 수도 있는데 차근차근 몇 번 반복하다 보면 그 흐름이 좀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코딩 같은 경우는 이걸 구현하는데 필요한 그 명령어와 뭐 이런 것들을 다 기억을 하셔야, 문법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런 버블 같은 노코드 툴은 일일이 그런 것들을 다 코드를 기억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눈에 보이는 거, 글자만 잘 읽어봐도 어느 정도 어떻게 하는지 좀 유추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신에 이 순서만 잘 기억해 주시면 구현하는데 아마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좀 있죠? 지금 여기 샘플 이미지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샘플 이미지를 숨겨주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그것도 이 워크플로우에서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까지 제가 했고요. 이 샘플 이미지를 숨기는 거는 여기서 엘리멘트 액션에 들어가시고 여기 하이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하이드를 누르시면 어떤 엘리멘트를 숨길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샘플을 숨기고 싶은 거니까 리절트 샘플을 숨기고 또 하이드 하시고 오리지널 이미지 이것도 숨기고 싶죠. 그래서 이 오리지널 이미지를 숨기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다시 해보면 네, 이렇게 이미지가 숨겨진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약간 숨겨지는 타이밍이 좀 약간 아쉽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타이밍도 여러분이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API 호출되기 전에 이걸 드래그해서 이렇게 순서를 바꾸실 수 있거든요. 호출되기 전으로 하면 아마 좀 더 깔끔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보시면 네, 뭔가 좀 더 깔끔하게 구현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저희가 그 연습해본 그 플로우고요. 한번 차근차근 따라 해보시면서 이 플로우에 좀 익숙해지신 거에 1차적인 목표를 좀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이 구현하고 싶은 그 기능이 있으면 튜토리얼도 한번 따라 해보시고 그리고 버블에서 매뉴얼을 찾아보시거나 혹은 구글에서 버블 한 칸 띄우고 여러분이 구현하고 싶은 그 기능과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아마 또 여러분이 참고하실 만한 그런 레퍼런스나 매뉴얼이 많이 검색되실 겁니다. 네, 유튜브에서도 되게 참고할 만한 레퍼런스가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간단하게 어떻게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구현을 해보는지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요. 음, 사실 뭐 더 복잡한 거를 이제 구현하는 거는 이렇게 원리는 거의 똑같은데 그냥 이거 똑같은 원리를 조금씩 하나씩 더 붙여나가면서 고도화를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씩 여러분이 구현하고 싶은 거를 찾아가면서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오늘 이 구형 과제는 이제 구형북 파트 같은 경우는 별도의 과제는 없습니다. 대신에 나중에 여러분이 에포크 3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만드실 때 지금 이 튜토리얼에서 배우신 과정을 다시 한번 잘 되새기면서 여러분이 구현하고 싶은 부분을 한번 구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